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판넬 1번입니다. 우선 2024년 10월 3일입니다. 드론사 예하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습니다. 비행 기록과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특히 그 주변엔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고위층 주택단지, 김일성 종합대학,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월 8일입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밤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백령도에서 넉 대를 날렸습니다. 그중 한 대는 다음 날 새벽 2시 반쯤, 2대는 3시쯤 복귀했습니다. 한 대가 복귀하지 못한 겁니다. 남측이 10월 9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라고 북한이 공개한 그날과 일치합니다. 특히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11월 13일입니다. 저녁 7시 반쯤 한 대를 날렸습니다. 애초엔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2대를 띄울 계획이었는데 한 대만 보냈다고 합니다. 2~3시간 간격으로 보내면 북한이 경계태세를 확고히 갖추기 때문에 두 번째 드론은 격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나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정도면 나 잡아봐라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는 목표 좌표도 더욱 위험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였습니다. 북한 잠수함, 호위함 등이 정박해 있는 주요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파넬 2번입니다. 네. 파넬 2번은 애초엔 그 인근 온천비행장도 목표 좌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유하는 좌표로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군 비행장에는 대공하기가 있고 북한 전투기가 바로 대응 출격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같은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보고하자 김용태 드론사령관은 온천비행장 비행 어렵다는데요 라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보안 폰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누구와 얘기했는지 특검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전쟁 유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거나 지시한 사람의 최측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포 일대를 비행한 무인기는 약 2시간 후쯤 백령도로 복귀했습니다. 이때 비행 경로도 남포로 갈 때는 상공 2km 지점 2km로 유지하다가 대동강 지역 남포 일대 군사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고도를 800m까지 낮추어서 가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인기를 격추당하게 하기 위한 걸로 보여집니다. 비행 과정에서 제밍, 즉 전파방해 공격을 받았지만 수동 제어로 간신히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김용태 사령관에게 보고했더니 실망하는 듯한 목소리로 복귀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계엄 명분을 쌓았어야 했는데 무사히 복귀하니까 실망한 건 아닌지, 그래서 애초 계획인 두 번째 무인기를 띄우지 않고 한 대만 보낸 건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파넬 3번입니다. 또 제보에 따르면은 드론사가 3D 프린트로 전단지 투하용 통을 제작했고 무인기에 장착했습니다. 전단지 통이죠. 삐라통.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다음 보시죠. 2월 전투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공모 사업을 시작했고 6월에는 무인기 개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단통에는 최대 600장의 전단지가 들어가고 목표 좌표에 도착하면 전단통을 잡고 있던 고리가 끊어지면서 전단통과 전단지가 무인기와 이격되어서 전단지가 살포되는
방식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전단지를 누가 제작한 것인지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드론사는 국군 심리전단 예하부대에서 약 2만 장의 전단지를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 유치 행위가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백령도 일대가 아니라 드론사 예하부대에서 날린 무인기 기록과 관련 장비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드론사는 지금도 증거인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고 있고 포상으로 입을 막으려 하고 있고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 명칭까지 바꿨다는 정황들입니다. 최근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란 말처럼 수사 역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님이 이거 들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